수학상 01 다항식의 연산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서 우리는 우선 지수법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지수법칙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법칙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번 더 나와줘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시만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오, 그렇구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고2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나와줘요. 수원에서. 와우! 지수법칙만 선생님이 3번 배웁니까? 예, 지수법칙만 3번 배웁니다. 도윤이는 오늘 결석이구나.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지수법칙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법칙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밑이라고 부르지. 미수 혹은 밑. 요 위에 있는 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배웠을 때는요, 이 미수 자리에 실수가 오고요, 지수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정수, 주로 자연수가 오는 개념을 배워요. 실수하고 자연수, 누가 더 쉬운 수야? 우리가 느끼기에 자연수가 더 쉬운 수죠? 어린 시절에는 요 지수 자리에 되게 깔끔한 정수, 자연수, 이런 쉬운 수가 오는구나. 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요, 이 지수 자리에 어떤 수가 등장하게 되냐? 유리수라는 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유리수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그렇구나. 유리수는 결국 분수를 얘기하는구나. 분수는 곧 소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즉 이 지수 자리에 주로 실수가 오게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지수 자리에 분수가 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와우, 깔끔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3 요런 게 오다가 학년이 높아지면 여기에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7 요런 값들이 오게 돼요. 대신 지수 자리가 복잡해지면요, 미수는 심플해져야 돼요. 자, 지수 자리가 복잡해질 때 미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오직 양수밖에 없다야. 이처럼 지수 자리에 어떤 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3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요, 요 분수가 오는 경우까지 오늘 살짝 다 설명을 해드리고 갈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A의 m제곱의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을 수학자들이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5번 더해져 있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이걸 똑같은 걸 5번 써? 이거 너무 연필심 아까운데? 간단히 써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곱하기라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와우, 3이 5번 곱해졌는데 이걸 일일이 다 쓰려니까 연필심 아깝다. 그래서 얘를 3이 5번 곱해져 있어 라는 정보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면서 지수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A의 m제곱은 A가 몇 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일까? n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구나. A가 n개 곱해져 있다는 의미구나. 예.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났죠? 필기는 선생님이 딱딱 하면은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수법칙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공식 2번과 3번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에요. 얘는 A가 3개 곱해져 있는데 뒤에 다시 A가 2개가 곱해져 있다야. 딱 보니까 결국 A가 몇 개가 곱해져 있다? 5개가 곱해져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처음에서 끝으로 막바로 갈 수 없을까? 고민해보니까 3하고 1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그래서 탄생한 첫 번째 법칙이 A의 M 플러스 N 제곱이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가 나오면 지수에서는 뭐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식 보도록 하자. 요 녀석의 상황을 봤더니 A 5개가 곱해져 있는 걸 A 2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누고 있네요. 와우! 약분했더니 뭐가 나온다? A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뭔 짓을 하고 싶었다? 얘가 없이도 얘에서 얘로 막바로 가게 할 수 없을까? 고민했더니 5에서 1을 빼면 되네요. 그래서 A의 5-2제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지수법칙이 A의 M-N제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녀석을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와, 선생님 여기는요 A 2개 곱해져 있는 걸 A 5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누라는 얘기네요. 약분했더니 요 녀석은 요 뒤에 한 줄에 필기하셔야 돼요. 얘는 A의 세제곱분의 1이 됐어요. 맞나요? 예, 그런데 선생님 이 녀석도 나누기니까 지수법칙으로 풀면 A의 2-5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얘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지? 네. 와,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결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1과 같다. 자,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갈 거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마이너스 부호를 생각할 때 음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개념은 되게 낮은 수준의 수학적 개념이에요. 마이너스를 볼 때 우리는요. 음수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기도 하지만 얘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라는 명령적 성격이 있어 라고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마이너스가 지수 자리에 놓일 때는 말 그대로 역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자. 지수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고요? 역수! 다시 지수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요 마이너스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역수예요. 즉 얘는 A의 세제곱의 역수 이런 뜻이에요. 맞나요? A의 세제곱의 역수 A의 세제곱의 역수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 하나가 오타가 나와 있는 이 느낌. 예, 여기 오타가 나와 있구나. 마이너스 1이야. 너희 책은 맞을 거야. 요게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우리는 A N제곱의 역수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와 같다? 시작! A의 N제곱분의 1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또 해보도록 하자. 와우! 이번엔 A 3개가 곱해져 있는데 A 3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네. 약분했더니 답이 뭐가 나옵니까?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를 지수법칙으로 적용해보면 A의 3-3제곱 즉 A의 0제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이제 또 여기에서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보통 학문 이러면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학문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학문이에요. 얘가 진실이다 아니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라고 하면 그게 수학에선 진실이 되는 거야. 자, 보자. A의 0제곱은 1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지수의 개념에 의하면 얘는 3이 0번 곱해져 있는 거지. 3이 0번 곱해져 있으면 왠지 우리의 느낌은 어때? 0일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아무것도 없잖아. 3이 0번 곱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얘를 0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중요한 지수 법칙이 무너져서 쓸 수 없게 돼버리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저 지수 법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살리기 위해서 야 어쩔 수 없어. A의 0제곱은 1이 되는 수밖에 없어. 즉 3의 0제곱은 1이야. 라고 정의하기로 약속하자라고 자기네끼리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엔 0 같지만 수학에서는 A의 0제곱은 항상 몇이다? 1이다. 왜? 지수 법칙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자, 수가 있어요. 3의 0제곱 몇이에요? 1요. 2의 0제곱 몇이에요? 1요. 1의 0제곱 몇이에요? 1요. 마이너스 7 전체 0제곱 몇이에요? 1요. 자,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8의 0제곱은 몇인데요? 얘도 수지!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다? 1요. 다 1이야.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수가 나오더라도 0제곱은 항상 1이에요. 자, 여러분이 뒤에 가서 4단원에 가면 복소수, 허수라는 개념을 배워요. 자,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면 이제 수는 좀 더 지랄 맞아져서 막 이와 같이 생긴 수가 등장하게 돼. 요게 바로 허수단위라는 수예요. 수에 요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지저분한 수의 0제곱도 뭐다? 1이다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하나 1이 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바로 누구? 0의 0제곱은 1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정의하는 A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사용하는 A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A는 0이 아닐 때 얘는 항상 1이다. 이런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 선생님, 왜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왜 0이면 왜 안 되는데요? 자, A가 0이면 왜 안 되냐? 우리 수학에서 이런 얘기 배웠죠. 나누는 수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질문. 왜 안 된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왜?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약속해서?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정리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A가 지금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A는 0이 될 수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1이라는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얘를 1로 나눴어. 그러면 이 값은 계산하면 몇이 돼? 1 되겠죠. 1이라는 수를 0.1로 나눴어요. 몇이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자, 1이라는 수를 0.01로 나눴어요. 몇이 되겠습니까? 100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1이라는 수를 0으로 나눴어요 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0.0000 이거를 죽는 날까지 계속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이 숫자는 죽는 날까지 내가 0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나는 이 수를 써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즉 얘는 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수가 아니에요. 0으로 나눈 이 결과는 숫자가 되지 못하더라야. 하지만 이런 개념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요. 무한대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0을 계속 써나가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현하고요. 무한대는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되겠습니까? 단 수다 아니다? 수가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즉 0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답으로 어떤 숫자를 원했는데 숫자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0으로 나누지 말자. 숫자가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8번까지 보도록 하자.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이에요. 즉,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 되겠네요. 얘는 A 2개씩 곱해 있는 게 3번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와우, A가 6번 곱해져 있네? 얘에서 얘로 가기 위해선 A에 2 곱하기 3이 필요했죠? 자, 문자에서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MN 이렇게 쓰시면 돼요. M 곱하기 얘는 생략 가능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5번째 공식 얘는
A, B가 3번 곱해져 있단 얘기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봤더니 A는 전체 몇 개? 3개. B는 전체 몇 개? 3개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 된다. 같은 원리로 나눌 때도 똑같이 A의 N제곱, B의 N. 너희들은 M으로 나왔니? N으로 나왔구나. 잠시만. 너희들 책이 이게 N으로 나왔을 거야. 미안하다. 예.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를 N으로 해주셔야 돼요. 너희들 교재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어렵지 않기에 지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의 지수 법칙은 지수 자리에 분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라고 했죠? 네. 예. 자, 사실은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수학을 배웠으면 저 개념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을 거야. 나 저런 거 배운 적 있다? 네, 가르쳐도 배운 사람도 손을 안 드니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자. 3의 2분의 1 제곱이 바로 뭐냐면요. 루트 3하고 똑같은 거야. 혹시 이런 개념 설명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예. 자, 그래서 요 루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루트 앞에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겼지 않니? 여기에 사실은 무슨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라는 숫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만약에 3의 3분의 1 제곱이 있다면 우리는 요 앞에 조그맣게 3을 쓰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3의 4분의 1 제곱이 있다면 조그맣게 4자 쓰고요. 여기에 3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즉 와우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실제로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애들 보고 야 얘 뭐라고 읽을까? 이렇게 읽어보라고 시키면 또 수학 잘못 배운 애들은 얘를 보고 3 루트 3요 이렇게 읽어요. 안타깝게도요 3 루트 3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수 같아요? 다른 수 같아요? 다른 수 같죠? 같지 않아요. 얘가 3 루트 3이에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뭐라고 읽는데요? 얘는요 얘 뭐라고 읽어? 한국말로 제곱근 3 이렇게 읽지. 제곱근 3. 얘는요. 세제곱근 3. 얘는요. 4제곱근 3. 5제곱근 3. 6제곱근 3. 요렇게 읽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A의 n분의 1 제곱은 뭐와 같다? n제곱근 A. 혹시 읽는 방법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읽는 법. n제곱근 A. 이렇게 읽는 법까지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막 이런 숫자를 넣을 거야. 나 여기 제곱 눌래요. 선생님 여기 5제곱 눌래요. 즉 8번 꼬라지가 됐죠? 여기 1자를 제곱, 5제곱 이런 걸로 바꾸면 요 안에 제곱, 요 안에 5제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n제곱은 a의 m제곱이 되는 거예요. 읽는 법 뭐라고? n제곱은 a의 m제곱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n제곱은 a랑 n 루트 a는 같지 않다. 예, 얘는 뭐라고 읽는 거야? n제곱근 a라는 애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n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은 a의 n분의 1제곱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n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수다, 다른 수다, 다른 수다. 여기까지 개념 이해 안 가는 것 질문.
됐나요? 지워도 될까요? 네. 어때? 다 이해되지? 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지수법칙의 기초적인 문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설명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자, 우선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은, 자, 얘는 단항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단항식이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는 뭐예요? 다항식은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인데, 얘는 전부 곱하기 나누기니까 단항식이에요. 그럼 단항식을 보통 우리가 쓸 때의 구조는 뭐냐면 부호 써주고요, 숫자 써주고요, 보통 알파벳 순으로 문자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약분으로 푼다, 지수법칙으로 푼다, 지수법칙으로 풉니다. 우선 부호만 신경 써요. 왜? 부호가 1번, 숫자, 문자기 때문에. 자, 요런 문제의 순서는 뭐라고요? 1. 부호만 생각합니다. 2.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를 계산하는데 요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푼다. 요게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만 신경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3개. 마이너스가 3개 곱해져 있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계산합니다. 이제 숫자에만 집중하는 거야. 8분의 1 보여요. 4분의 1을 제곱하면 16분의 1인데 나누기 내가 되게 싫어해. 그래서 곱하기 역수합니다. 그리고 3을 3번 곱했더니 27이 돼요. 숫자 끝났어요. 자, 이제 지수법칙으로 문자 정리할 거예요. x의 제곱,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3, 2, 6,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쓴다. 2, 3은 6, y의 맨 앞에 세제곱 보이고 나누기가 오면 빼기, 2, 곱하기가 오면 더하기, 3, 3은 9. 그래서 숫자는 약분을 합니다. 오, 선생님 숫자는 왜 지수법칙 안 씁니까? 자, 우리요 위에 있는 개념을 보면 2번 개념과 3번 개념이 나와 있을 거예요. 2번 개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마이너스 n제곱이다. 보이시죠? 요렇게 묶어서 앞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밑수가 같을 때만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밑수가 같을 때만 사용 가능해요. 밑수가 다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밑수가 같을 때만 사용 가능. 자, 되겠습니까? 예. 근데 얘네는 밑수가 달라서 그냥 막 약분해주는 거야. 86 다르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54까지 숫자 나왔고 x에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2. y에 계산하면 무슨 숫자 뭐만 남아요? 10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54 x의 제곱, y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지수가 등장할 때는 항상 지수법칙에 좀 신경을 쏟는다. 예. 그래서 1페이지 끝났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2페이지 개수와 차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개수 한번 쫙 적어보세요. 5x의 세제곱 y의 제곱 z의 4제곱에 개수 거기에 나온 개수 쫙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개수, 차수 뭐 이런 개념 알고 계시죠? 네, 개수만 적어보십시오. 자,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개수 적어보세요.
확인합니다. 네. 오, 안 좋으십니까? 안 보인다. 예, 보였다. 예,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틀려도 괜찮아요. 선생님 말하건데 수업 시간엔 마음껏 틀리시고요. 시험장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개수만 적어보세요. 그래? 틀리면 더 좋아요. 너무 진지하다. 개수인데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 네. 기다림에 지쳐서 자, 선생님이 개수를 풀어보랬더니까 다 틀리고 이제 한 학생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못 적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혼동이 오지. 헉, 내가 개수도 몰랐어? 예, 그게 여러분의 수학의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수학을 엄청 잘하게 되실 겁니다. 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이건 진짜예요. 예. 자, 선생님 수업이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도 수학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은 수학을 되게 잘 하신 거예요. 선생님 수업이 상담을 요번에 하면서 느꼈어요. 어머님들이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룡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 수업은 이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AB시험 교재를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4권을 풀고 갈 거예요. 그런데 계룡에 있는 다른 어떤 선생님도요 1년 내내 수학상 가르쳐도 4권까지 풀어주시는 분들 없어요. 즉 1년 내내 풀어야 4권이야. 1년 내내 수업료를 만약에 저렴해요 30만원 이러고서 360만원을 내고 4권을 푸는 부모님들 수학 못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적어도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3월 중순까지는 선생님이 문제집을 특히 중3 학생 기준으로 4권씩 풀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 수업은 가장 비싸 보이지만 사실 계룡에서 가장 저렴한 수업이고요. 가장 문제집을 많이 풀 수 있는 수업이고요. 개념은 아마 다른 곳에서 고등수학을 배워본 친구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개념은 가장 깊이 있고 가장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잡아주는 수업이에요.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너희들이 할 일은 수업은 열심히 들을 테고 문제만 열심히 풀어오면 돼. 숙제 밀리지 않기. 이것이 너희들의 이제 인생 목표가 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내가 개수를 몰랐어? 예, 개수 몰랐어요. 예, 못 푼 사람 1명, 틀린 사람 5명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너무 유치해서 문자가 별로 몇 개 안 나와요. 막 이런 식인 거지. 야, 5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어. x제곱의 개수는 몇이야? 5x의 개수는 몇이야? 상수항은 몇이야? 2. 요런 유치한 수준으로만 여러분이 개수를 보다가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건데요. 고등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학교 수학은 대부분 어떤 다항식이 나올 때 요렇게요. 문자가 막 x에 관해서만 쫙 나오고 요런 경우들이 있다면 고등수학에서는 문자가 x, y, z라고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x, y, z에 관한 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야,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개수 구해봐. y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개수 구해봐. z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개수 구해봐 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식을 해석할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에 민감해져야 된다? 그냥 식 보고 내 느낌대로 개수 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어떤 문자를 보고 있는지 나도 똑같이 그 문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에 대한 개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y의 제곱, z의 4제곱이에요. 즉, x라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건 전부 다 개수. 선생님, 자, 그럼 x에 저기 차수 있잖아요. 이거는 x 거잖아. 얘는 x가 3개 있다는 의미잖아. 네. x를 제외한 나머지 것만 개수. 얘는 개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3은 이런 의미잖아.
x의 세제곱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x 지금부터는 식이 나올 때요. 봐요. x, y에 대한 식이야. 개수는 뭘까? 차수는 뭘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꼭 집어서 야 만약에 x의 세제곱도 있고 x의 제곱도 있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막 있어. 이럴 경우에는 x의 세제곱의 개수만 찾아서 쓰고 제곱의 개수만 찾아서